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조상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디지털 현장 학습은 한국의 수문조사 중에서 자동유량 측정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문조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문조사는 물순환 과정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물순환 요소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및 강수량, 토양 수분량, 증발산량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유량 측정 중에서도 초음파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연속적으로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는 자동유량 측정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유량 조사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4대강 홍수통제소 관할 자동유량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유량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국 64개소의 자동유량 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유량 측정시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알아볼까요? 여기 여주시의 여주보 하류 관측소를 보면서 자동유량 측정시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유량 측정시설이란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시간 무이나 유량 측정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동유량 측정시설은 배수나 조이 역량으로 기존의 유량 측정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첨단 센서를 활용하여 유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유량 측정시설에서 계측 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운영관리 시스템 IRDIM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한강수계의 여주보 하류 관측소는 상류 약 3.5km의 여주보가 위치해 있고요. 하류에 이포보가 위치하여 보해 배수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2012년에 관측이 개시된 지점입니다. 측정 방식은 ADVM 방식이고 인터넷 통신으로 10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합니다. 전송되는 자료는 원격지 보안 통신을 이용하여 해당 서버로 전송되는데요. 이 모든 작업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지점인 이포보 상류 지점으로 가서 자동유량 측정시설의 구성과 전송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가본 여주보 하류 관측소보다 하류에 위치한 이포보 상류 지점 내부 모습입니다. 이포보 상류 관측소는 이포보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2012년에 관측이 개시된 지점입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자동유량 측정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유량 측정시설은 첨단 센서가 있는 측정 시스템, 제어부, 전원부와 같은 제어 시스템, 자료를 처리, 저장하는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첨단 센서의 측정 방식은 도플러 방식과 이동시간차 방식으로 구분되고 각 측정 방식과 특징은 그림과 같습니다. 아직도 자동유량 측정시설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한강이 아닌 4대강 중 다른 수계의 자동유량 측정시설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곳은 세종시 햇무리교 지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햇무리교는 2020년에 관측이 시작된 신설관측소입니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관측소 기준으로 상류 약 6.1km 우한에서 미호천이 합류되고 하류 약 1km에 위치한 세종보의 영향을 받는 보호 모니터링 지점입니다. 자동유량 측정시설은 측정 시스템, 제어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센서부는 하천 흐름을 유속계, 수위계와 같은 계측 장비, 그리고 계측 장비를 위한 센서 보호 장치, 센서 지지 구조물, 쇄골 보호공, 서지 보호기 등 안정적인 관측 환경 유지를 위한 부대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외벽처럼 구성되어 있는 센서 지지 구조물에 초음파 유속계가 달려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쉽게 측정 시스템에서 측정된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시스템 내부를 살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관측 국사지만 이 안에는 측정 자료를 수집, 처리, 전송하는 복잡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청양군 백제보산 관측소에 왔습니다. 청양군 백제보산 관측소는 금강 하류부에 위치해 있고 상류 21km에 위치한 공주보와 하류 약 1.5km에 위치한 백제보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점입니다. 하류 백제보를 완전 개방하는 경우에는 약 55km 떨어진 금강 하구뚝의 배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배수 영향을 받는 지점은 하류 배수 관문 운영에 따라 수위와 유량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측정 시스템에 이어 제어 시스템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알아볼 텐데요. 아까 보신 세종시 햇무리교의 모습과 비슷하죠? 관측소 내부는 이렇듯 점차 개선된 제어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측정 장비를 제어하고 운영 환경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측정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저장한 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료를 운영관리 시스템 수신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자동유량 관측소의 마지막 시스템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알아볼까요? 측정된 시설물은 그대로 두면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어 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 낙뢰의 영향을 받아 먹통이 되기도 하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측정 자료의 건보정 측정뿐만 아니라 측정 시설물의 현장 점검도 수행합니다.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요. 정기 점검 외에도 측정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자료가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강 홍수통제소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 홍수통제소 수전정보센터의 박용훈 연구관입니다. 앞서 조상욱 책임연구원과 함께한 자동유량 측정 시설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현장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자동유량 측정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인 IRDIMS의 메인 화면입니다. IRDIMS 운영관리 시스템은 사무실에서 현장 장비 상태와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점을 관리하고 자료 분석에서 품질 관리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의 수신 서버는 현장의 측정 자료를 지점별로 수집하고 전송된 자료는 데이터 송수신 서버에서 자료 처리를 거쳐 최종 DB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동유량 측정 시설을 통해 검토, 산정된 하천 유량은 보시는 것처럼 통제소 표준 수문 DB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를 비롯한 4대강 홍수통제소 사이트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하천의 수위와 유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측정된 수문 자료의 공인 등을 통해서 매년 한국수문조사연보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동유량 측정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하천 현장에서 그리고 관측 국서를 통한 제어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까지 한국의 수문조사 중에서도 자동유량 측정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교육 자료를 통해 여러분이 자동유량 측정 시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이해하셨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수문조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대표에서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문 자료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